전파적으로 가장 가벼운 백선증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다.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랫배에다 손을 대봐서 온도가 차면은 유산균, 유익균은 적고 식중독균과 유해균만 있으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지면은 피부 보수 물질이 적게 나올 때 이때가 초기다. 이건 어때요? 2번, 3번 빼면 2번, 3번 빼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초창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체온이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데서도 한 몸이라고 해도 피해 유속이 빠른 데가 있고 느린 데가 있고 눌리는 부위도 있지만 관절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 있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틀로 볼 적에는 관절 부위에 관절 부위는 어때요? 골두가 있죠. 이 골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체세포의 개체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뼈가 이렇게 공이처럼 크기 때문에 그 가해를 덮고 있는 체세포는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은 작은 난로 한 마리 한 마리다. 그러면 작은 난로 숫자가 월등하니 적겠죠. 체세포 개체수가 적으니까요. 그럼 온도 유지가 이제 어려우면 그쪽으로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게 혈질이 강산성화되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하면 그게 비정상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또 말초 모셀관은 녹여서 말초 모셀관이 팽창돼 버리면 어때요? 불구름한 형태가 되고 그럼 이 정도 상태에서는 이제 산도가 높다 소리인데 산도가 높으면 산도가 높아진 만큼 혈액 속의 질소 밀도도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면 면역 기능은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나 산도가 높아지는 거나 전부 다 출발점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 4차 합병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선이나 홍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신장과 간이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신장과 간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만이 외부에서 나타난 백선이든 홍선이든 치료가 가능한데 피부에다가 약 바른다고 염증이 있다고 그거 깎아내고 수술한다고 뱃속에 있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약을 먹는다고 아랫배가 따뜻해져서 식중독균을 없애주고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심전생리학에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묻지도 말고 사혈점은 어디예요? 2번, 3번, 8번 여기만 빼주면 어떠한 피부병 질환도 다 치료가 돼요. 근데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면 어때요? 6번은 상하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허리가 어때요? 고무줄이든지 벨트가 매면 이렇게 조여서 피의 흐름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 3, 6, 8번을 사혈해주면 대부분의 피부병은 이유 불문하고 거의 치료가 뭐 적어도 97%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치료에 들어가면 이제 피부족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보사의 균형을 어떻게 맞을 거냐. 이제 요것만 주의하면은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피부과 질환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신경섬유종도 겨우 이거 산의 그 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고 아토피도 어린아이들 아토피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졌는데 차이점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우리가 40%, 50%, 60%, 70% 떨어지면서 병력이 달라질 뿐이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70%가 떨어졌던 30%가 떨어졌던 신장과 간을 고치는 게 근본 원인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서 얘기하잖아요.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면 알레르기 증세가 있는 사람 코와 눈으로만 들어가고 그 질병을 안 익히는 사람은 코와 눈에도 안 들어가느냐.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면은 발병 안 한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상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해보면은 문제점은 이제 어디에서 부딪히냐고 하면은 첫째 문제점은 어혈이 혈관을 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됐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하지 정맥류네요. 먼저 지리 내용부터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저희 내자가 50대 후반인데 하지 정맥류가 심해 수술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니 원상태로 되어서 다리 전 부분에 혈관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부분적으로 뭉쳐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열로 치유가 가능한지요? 이게 오늘 질문 내용이고 강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늘상 참 마음이 갑갑한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이 현대의학에는 웃거든요. 모든 비정상 물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인 화학 반응의 이치와 생리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할 결과물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비정상.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 아니고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을 우리가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현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만 가지고 주무르면 제가 그러거든요. 예전에 강의하면 하지 정맥류 백날 수술해봐라. 완치되나? 당연히 안 되죠. 현대학으로는 아마 하지 정맥류가 완치된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약 먹어라. 그래서 약 먹으면 뭘까요? 혈전용해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리치로 심천 생리학으로 진단하면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이해할 때 동맥에 흐르는 피와 정맥에 흐르는 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동맥에 흐르는 피는 산소 포화도도 높고 피가 여과된 혈액이다 보면 돼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시킨 다음에 나가는 피는 정맥이고 이제 동맥이고 정맥은 세포들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섞여 있는 혈액이 정맥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먹기 전 성분과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은 어때요? 성분이 다르고 피를 여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동맥피보다는 정맥피가 눈으로 봐도 더 검고 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점 정리 간단하게 하면은 정맥류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맥류를 이해하려고 하면 혈전, 이 어혈이 생기는 생리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 제가 늘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맑은 혈액은 눈으로 보면 빨갛고 선홍빛으로 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거의 푸른빛, 검은빛에 가까울 거예요. 혈액 자체가요. 그러면 이 검은빛에 가까운 건 어때요? 혈액 속에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멜라닌 색소는 중산 탄닌산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1차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까지 떨어져야만 정맥류라고 하는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정맥류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성분학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2,000가지고 3,000가지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여러 가지 성분으로 분류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만큼 많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인체가 뼈가 다르고 근육 조직이 다르고 또 인대가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다 각자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세포들이 그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만들어질 적에는 혈액 속에 몇천 가지 성분 중에서 뼈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골라서 그거를 화학 반응을 시켜서 뼈를 만든단 말이에요. 세포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맥류라고 하는 거 이해할 적에는 그런 거를 이제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혈액은 성분학적으로 분류하면 2,000가지, 3,000가지가 돼도 질량으로 따지면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응고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상식하면 눈으로 볼 때 하면 제가 옛날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밀가루를 갖다 찬물에다 풀어봐라. 밀가루든 쌀가루든 상관없어요. 풀어보면은
눈으로 보면 하얄 겁니다. 또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입자들이 따로따로 돌 거예요. 근데 그놈을 끓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까쭉한 형태로 달라붙잖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하면은 우리 혈액에 각자 여러 가지 성분들이 2000가지, 3000가지로 따로따로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면은 그 끊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사탕으로 말하면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얇은 비닐 이렇게 막을 씌워 놓잖아요. 그래 이 막을 입히는 일은 어떤 게냐면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이 이는 이 막을 입히는 일을 하고 중산 탄인산은 그 막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탕을 막 달라붙지 말라고 그 피복을 입혀놓은 걸 다 벗겨버리고 날씨가 뜨뜻하면 어때요? 다 달라붙겠죠. 이 달라붙은 건 혈전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양분의 밀도가 높아진 거는 고지혈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같이 겸해지고 고지혈증의 그 혈질이 간의 말충보수 혈관을 막으면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뭐냐면 간이 기능이 떨어진 정도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간 기능 저하라고 하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경화가 산도 7에서 오고 간암이 산도 8에서 온다고 하면 간경화를 기준하면 산도 7에서 간경화가 온다면 산도 6까지는 병으로 진단할 방법이 없고 간암이 산도 8에서 온다고 하면 산도 7까지는 아무 진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기 꼭지점 상태가 도달해야 우리가 간경화, 간암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이 기능이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현대학으로 진단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 이걸 중산 탄인산이라고 하는데 이 중산 탄인산을 먹이로 먹는 활동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고 먹이로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쓰게 담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중산 탄인산이 각 영양분마다 피복을 입혀놓은 걸 벗겨버립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밀가루나 쌀가루를 찬물에 풀어놓은 걸 끓인 상태로 혈질을 만들어버려요. 달라붙기 편하게 해요. 그럼 막 혈관 벽에도 달라붙고. 그래서 제가 산을 이걸 분류를 하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뭐 가지수로 나누면 뭐 몇천 가지도 이게 분류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약산, 중산, 강산 해서 이 논리를 그냥 정의하면 그렇잖아요. 약산은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데 이게 출발이 되는 거고 중산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을 응고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 상태가 됐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 고지혈증의 그 혈질, 밀도가 높은 영양분의 피복을 갖다가 탄인산이 녹여버리면 이놈이 연물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으면은 이것이 말초보혈관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럼 앞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데 혈질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어때요? 혈관이 이제 팽창되겠죠. 이게 바로 정맥류예요. 그래서 정맥류에서 내 말 하면 정맥류가 왜 그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제가 나오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 혈액 속에 중산 탄인산 수치가 높다는 거고 이 탄인산이 제가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탄인산이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탄인산 수치가 높고 탄인산 수치가 높다고 하는 거는 어때요? 철분 수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멜라닌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이게 과다하게 지면 정맥류에서 혈관을 조금 툭 터뜨려서 피를 빼보면 검거나 푸른빛을 띌 겁니다. 그래서 이 중산 탄인산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킨 게 바로 정맥류다.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혈전이 응고됐다는 건 눈으로 봐도 알아요. 그 특히 이제 중국의 방열요법 가면 정맥류 있는 사람 바닥에다 이게 신문지 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 갖다 놓고 혈관을 이제 혈관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잘라보면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턱 터트려 놓으면 피가 쭉 나오면 수제비 덩어리처럼 뭉글뭉글하니까 응고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피의 흐름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결과물을 뺀 거지 그 수제비 덩어리처럼 응고된 원인 치료한 건 아니에요. 또 이게
혈전이 이렇게 수제비 덩어리처럼 응고됐다고 해서 현대학에 쓸 수 있는 약은 뭘까요? 혈전 용해제겠죠. 그러면 이걸 녹이는 기능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응고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현대학에 없죠. 그래서 정맥류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미 응고된 혈액은 우리가 불려서 밖으로 빼내는 게 치료의 정답인데 완치율은 몇 프로나 될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치료한다고 하면 거의 97%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또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모두가 이제 이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이 그냥 빼기만 빼면 낫는 줄 알아요. 빼기만 빼면 이제 치료가 되는 줄 아는데, 물론 우리가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갈 때 찌꺼기 빼내면 물 내려가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빼내고 또 헤모그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영양분, 철분, 염분 보충을 해야 되고, 또 어혈을 빼내고 싶어도 우리가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혔는데 찌꺼기를 빼고 싶어도 이놈이 딱딱하게 굳어서 안 나오면은 쉽게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 안 나올 때는 이거를 녹이고 불려가지고 잘 나오게끔 해주고, 이제 이런 조치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내 공부를 한 60%만 배웠다고 그래도 정맥류 치료하는 거는 아마 겸손하게 얘기해도 95% 이상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그 혈전을 빨리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잘 나오게 하는 거는 청거식이고, 또 8번을 뺄 적에는 한 2번 정도는 진액 간거식에 드시고 이렇게 영양분, 철분, 염분 이렇게 보충 이렇게 하면서 사혈점은 8번, 6번, 10번, 31번 요렇게 빼주면, 또 필요에 따라서는 26, 27 요렇게를 빼준다고 하면 정맥류가 치료될 가능성은 적어도 95% 이상은 된다. 또 한 번 치료가 되면 쉽게 재발도 안 해요. 왜냐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들은, 기존의 방법들은 제가 밤낮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병의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되어 있으면 응고된 걸 녹이는 쪽으로만 자꾸 집착을 했지, 그게 응고된 건 결과물이고 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고되지 않으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정맥이 부풀어 오를 이루고요. 우리가 고무호수 앞에 물 틀어놓고 앞에 꾹 막아버리면 어때요? 물이 안 빠져나가면 고무호수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중에 혈관이 약한 부위는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이것이 심한 데는 막 혈관이 뱀처럼 막 꼬불꼬불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부풀어가지고, 특히 남성도 아니고 여성인 경우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해주면 아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덧붙여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헤모그룹 수치를 12.5에서 한 14까지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떨어져도 비정상이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열의 9은 철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멜라닌 색소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 특히 이제 간경화 환자들이나 간암 환자들 보세요. 철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그럼 이게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거의 99%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의 철분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상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인산이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칼슘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철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철분과 탄인산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진다. 멜라닌 색소가 뭐냐? 녹색이 진해지면 검푸른색을 띠는 거. 그걸 이제 멜라닌 색소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제 과다하게 되면 혈액이 검거나 푸른색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생리혈도 선홍빛으로 빨간 게 아니라 검거나 푸르딩딩 하던가 덩어리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진 3차 합병증으로 정맥류가 생겼는데,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혈관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됐다고 혈전 용해제 쓴다고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혈전 용해제를 쓴다고 그래도 이 말초 모세혈관까지 막힌 거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뚫을 정도로 강하게 쓰면 오히려 빈혈이 오고 혈소판도 녹아버리고 혈관이 녹아서 터져버리고 신경선에 또 신장과 뇌와 연결된 신경선에 피복을 녹여버리면 신부전증 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또 혈전용해제를 장복한 사람이 신부전증 환자가 5배 이상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전체가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그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고 하나씩 끊어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진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마추어인 내가 산속에서 독학으로 공부한 내가 치료해도 내 손으로 치료하면 97% 완치료가 한 번 치료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게 치료한다고 하는 증세를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30년 35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아직 현대화가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게 참 지식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지식의 고정관념 이거 깨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약 하나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치료될까? 제가 공부해보면 세상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고 원인 없는 결과 없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요. 그래서 이 병을 꼭 이렇게 고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사혈순환 이건 이제 전체 아까는 사혈점을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만약에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영양분, 철분, 염분 이거를 충분하게 보충을 하고 청거시기까지 이렇게 드시면서 사혈을 한다고 하면 이제 사혈의 순서를 얘기해 주면 1순위가 6번, 2순위가 10번, 3순위가 31번, 4순위가 8번 이렇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과정을 본인이 좀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가 되려면 언제쯤 치료가 되느냐가 하면 각 사혈점마다 제가 불러주는 6번, 10번, 31번, 8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 정도 좀 비칠 때 되면 그때부터 호전 반응이 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8번도 뺐고 6번도 뺐고 10번도 뺐고 31번을 사혈을 끝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이제 이걸 끝내려고 하면 어혈이 잘 나와도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적은 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했지만 만약에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고혈압 자체가 완치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를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라고 하면 당뇨병까지도 완치가 됐어야 돼요. 왜요? 8번은 신장과 간이고 6번은 상하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0번하고 31번을 뺐다. 그러면 종아리가 비정상적으로 굵은 사람은 종아리가 가늘어져야 되고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은 사람은 굳은 살이 없어져야 되고 만약에 이분이 발가락 무좀이 심하다는가 발톱 무좀이 심하다고 하면은 26, 27번을 추가 사혈해 준다고 하면 발가락 무좀까지 또 발에 양발을 신고 한낮에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발꼬리내가 아주 심하게 났다 그러면 그 발냄새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병을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보다 보면 막히지 백서장에 보면 어때요? 모래알 하나씩 그걸 갖다 따로따로 점검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지요.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흐름을 보고 근본 원인을 치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병 치료하면 이거 병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 어혈이 좀 잘 나오면 회복 속도가 빠른 거고 추가하고 빼도 안 나오면 회복 속도가 느린 거고 차이는 이것쯤이지 결과적으로 빼면 정맥류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2, 3번은 기본으로 하니까 이것까지 다 빼줬다고 하면 변비가 있다면 변비가 없어질 거고 설사를 자주 했다면 설사가 없어질 거고 근데 정맥류 있는 사람이 덜어는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혈압이 있으면 어디를 추가해 주면 될까요? 5번, 30번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도 고혈압하고 저혈압하고는 정반대인데 그냥 8번, 6번을 사혈이 끝났으면 고혈압 당뇨가 치료돼 있을 거고 5번, 30번을 빼주면 저혈압이 치료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요약하면 제가 책에다 어떻게 써놨어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이 되고 5번을 막으면 저혈압이 된다. 그럼 9번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거기를 많이 막아버리면 손해위축증. 9번, 53번까지 막아버리면 또 1번을 막으면 뇌출혈.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증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피가 못 돈 부위가 상대적으로 산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혈관이 처음 막혀지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또 중산, 시간이 더 지나면 강산, 그럼 강산의 산화작용이 암도 유발시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사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참 생살 찌르고 사열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요즘 이제 사열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사열할 때 그러거든요. 사열할 때는 절대 힘든 일 하지 마라. 아주 제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 정도, 숨이 가쁘지 않고 땀이 안 날 만큼만 이제 일을 해야 부담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 배우면은 부작용을 내지 않으면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시행착오도 겪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정맥류 치료할 때 환자가 오면은 속으로 배꼽 붙어요. 혈관이 부풀어 오니까 스타킹을 신어가지고 그놈을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콱 밑에서 압박을 한다고. 그게 압박을 한다고. 압박을 하면 어때요? 순두부를 갖다가 꾹 누르면 단단한 두부 되면 어떨까요? 우선 잠시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혈관이 팽창됐던 게 저기 하겠죠. 이거 보면 어린 아이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이걸 압박을 한다고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또 혈전용인제로 그걸 녹여낸다고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혈관이 부풀어 오른 걸 수술칼로 잘라고 그 안에 있는 혈전을 빼내고 다시 좁게 꼽아가지고 들어가게 해놓는다고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돼서 혈액 속에 있는 새로운 혈전, 어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느냐. 따져보면 현대의학은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분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사혈점을 어혈이 잘 나오면 한 1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한 5, 6개월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가 대기하고 있느냐. 3, 4년 지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것 같이 사혈점에서 소금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주면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 소리거든요. 이렇게 빼주면 적어도 10년, 20년 같은 병 재발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이 용어 속에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혈을 했더니 고혈압도 치료가 돼 있고 당뇨도 진단받은 지 5년이면 당뇨병까지도 치료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결국 우리 인체의 모든 질병은 우리가 오장육부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가 엔진 부분을 정확하게 고쳐놓지 않고 밖에 엔진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장기가 망가진 거, 피를 여과하는 기능,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 이런 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우리 인체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제가 아차라게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이 심천생리학을 전파하면서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는데 만약에 현대의학이 이런 병들을 고혈압도 완치를 하고 당뇨도 완치하고 심장질환도 완치하고 이렇게 정맥류도 완치하고 이런 병들이 다 완치됐다고 하면 저 벌써 문 닫았어요. 근데 노력하면 한 사람들은 거의 후회하지 않고 한 병을 치료하게 돼. 그러니까 제 논리는 그렇잖아요. 정맥류 하나만 끊어서 치료한다. 이런 의술은 나올 수가 없다. 고혈압 하나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 나올 수 없다. 당뇨병만 하나 더 끊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 구조 자체가. 왜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대부분에 보면 3, 4차 합병증이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신장과 간의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병도 우리가 완치를 기준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약을 먹는 건 임시 응급처치지 근본 치료라고 하는 거는 현대화가 가지고 안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번거로워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1년, 6개월 이렇게 고생을 하겠냐고 하면은 하면은 그만한 대가가 보상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이 정맥류가 치료하려고 하면은 고혈압 있다면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당뇨도 치료되고 정맥류도 동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동시에 다 치료가 되는 거지. 병을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혈할 때 통증이 나거나 이제 오고 이제 순간순간 대처하는 요령들은 이게 많은 시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까운 그 배움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 배울 때 비용 좀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돈 못 버는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경제적으로 더 싸게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은 건강 지키는 거 신천생리학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